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왜 건설 시행사가 계약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그 법률 전문가의 분석입니다. 혹시 당신께서도 이런 상황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뭐 계약금, 중도금까지는 어떻게든 냈는데 그 막대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때 이 분양 계약,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네,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많은 분들이 뭐 법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파산하고는 좀 달라요.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그게 없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시행사가 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실질적인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파산이랑 개인회생, 이 두 상황에서 분양권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명확히 좀 알려주시죠? 네. 일단 파산 선고가 나면요.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합니다. 이 사람이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는데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무자회생법에 보면 이 파산 관제인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게 있어요. 아, 법에 딱 정해져 있군요. 그렇죠. 그럼 채무자는 분양권을 잃는 대신에 뭐 잔금 채무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개인회생 절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명시적인 계약 해지 규정이 없습니다.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규정이 없다. 네,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하면 분양권의 재산 가치를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해요.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꿨을 때 얼마냐 이거죠. 그런데 잔금을 안 치르면 소유권을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정확히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복잡해지는 거죠. 아, 법적으로 명확한 해지 규정이 없다는 게 오히려 시행사를 더 뭐랄까 곤란하게 만드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랑 계약을 유지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?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? 핵심은 딱 하나, 잔금입니다. 잔금. 잔금이요. 네. 시행사가 받아야 할 그 분양 잔금이 개인회생 절차가 딱 개시되면 담보 없는 일반 채권, 이걸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취급돼요. 일반 채권으로요. 그렇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행사가 잔금 전액을 다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.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다른 빚쟁이들하고 똑같이 뭐 3년에서 5년 동안 그 잔금의 일부만, 그것도 나눠서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와, 그럼 시행사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인데요. 그렇죠. 더 큰 문제는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니 그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묶이는 거네요. 네, 완전히 그냥 붕 뜬 상태가 되는 거죠.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물건은 물건대로 못 팔고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요. 이야, 듣고 보니 정말 진퇴양난이네요. 잔금도 제대로 못 받고 팔지도 못하고. 아, 근데 그래도 혹시 시행사가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잔금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나요?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거의 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봐야죠. 바보 같은 짓이요? 왜죠? 생각해 보세요. 시행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취등록세 내고 등기 비용 내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대신 내주면서 잔금도 못 낸 사람한테 억지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거예요. 아, 비용이 또 드는군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뭘 해야 하냐면 잔금 달라고 소송 걸고 안 주면 가압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. 이 모든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죠.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요. 이런 강제적인 절차가 오히려 그 부동산 가치만 떨어뜨리고 뭐 안 좋은 소문만 퍼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하긴, 그렇겠네요. 네. 예전에 부동산 막 호황기 때는 뭐 그런 조치가 이미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. 제가 예전에 한 시형사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차라리 계약금 받고 빨리 손절하는 게 낫지. 그거 붙들고 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 강제로 소유권 넘기고 돈 받는 건 비용이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선택이 그냥 계약 해지입니다. 계약 해지? 네, 시행사는 보통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잔금을 못 내는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합니다. 그리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
위약금조로 몰취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죠. 아, 그럼 그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것도 빚인데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그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. 그래서 결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다른 빚하고 같이 이 손해배상금도 나눠서 갚아나가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시행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게 계약 질질 끌면서 추가 비용 쓰고 위험 부담 안고 가느니 그냥 손실을 딱 확정짓고 그 부동산 회수해서 빨리 다른 사람한테 팔 기회를 찾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만약 당신께서 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분양계약은 해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. 네,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만요.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잔금 채무 전체를 다 떠안는 대신에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손해배상 채무만 담겨서 그걸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서 3년이나 5년 동안 성실히 갚고 나면 나머지 빚과 함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수도 있어요. 아,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. 물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.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네. 오늘 분양권과 개인회생 문제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게 단순히 법 조항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행사의 경제적인 현실, 또 비용 문제 같은 실리적인 판단이 계약 해지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시행사의 이런 합리적인 혹은 실리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앞으로 시행사들은 오늘 이야기한 이런 계약 해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분양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초기에 계약자를 심사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